예, 클로바 데브데이즈 이제 6월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첫 번째로 나왔고요. 클로바 팀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옥상훈입니다. 이전에 이제 세미나 제가 발표한 거랑 이제 영상들만 보셨을 텐데, 오늘 주제는 이제 예전하고 이제 레벨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만든 것들 예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파스. 파스는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용 이제 서버이긴 한데 서버 없는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서버 개발자가 서버를 구동하고, 보통 서버 하면 서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소스를 이제 거기에 설정을 넣어 놓으면 호출이 들어올 때만 잠깐 작동하고 말기 때문에 서버 관리 리소스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게임들을 어떻게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이제 기획적인 부분을 앞에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서는 이제 파스 서버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개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제 클로바 플랫폼이라는 거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로바 플랫폼과 익스텐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클로바 플랫폼은 크게 보시면 가운데 중간에 보이는 영역이 클로바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한쪽으로는 이제 디바이스 쪽에 인터페이스가 있고, 한쪽은 이제 컨텐츠 쪽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클로바 인터페이스 커넥트, 이 CIC라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 요런 이제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저희가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 이제 스피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LG전자에서 만든 거, 이제 LG U 플러스에서 만든 스피커에도 이제 클로바로 이제 뭔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게 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셋업 DB에서도 이제 클로바 검색해줘, TV 꺼줘, 켜줘, 이런 게 말로 하면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셋업도 있고, 셋업을 이제 해서 유플 TV 같은 경우 이제 유플 TV에게 뭔가 영화 찾아줘, TVN 틀어 이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CI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클로바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거라서 네이버에 제공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번역을 한다든지, 백과사전에 있는 거 이거 찾아줘. 이게 뭐야? 이런 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에 없는 이런 컨텐츠들은 그럼 어떻게 클로바에서 답을 하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클로바 익스텐션 킷입니다. 그래서 클로바 익스텐션 킷을 이용을 하시면 사용자가 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이게 실제로 그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뭘 요청을 한 건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HTTP 리퀘스트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서드 파티 서버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면 이제 음성으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익스텐션 킷을 이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혹시 뭔가를 기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컨텐츠들을 클로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바 익스텐션이 오늘 설명드릴 클로바 익스텐션은 클로바 플랫폼에서 이제 작동하는, 즉 그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일종 앱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제일 유사한 비유는 이제 아마존 알렉사 스피커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스킬들을 클로바 익스텐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을 예를 들면 이제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애플 앱스토어에 돌아가는 앱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음성 명령으로 스피커에다가 대고 뭔가를 하거나,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음악을 재생하거나, 여러 가지 IoT 기기 제어하거나 여러 가지 쇼핑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모바일은 손으로 이제 앱을 이제 터치하고 조작을 하게 돼 있지만, 클로바 익스텐션은 말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이 음성을 인식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이걸 분석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로바 익스텐션의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커스텀 익스텐션.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커스텀 익스텐션입니다. 커스텀 익스텐션은 여러분들이 서드 파티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 서버에서 응답을 주면 이 응답이 이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팟빵에서 뉴스 공장 틀어줘 하면 팟빵 익스텐션이 이제 음원을 이제 재생하는 이제 팟빵에서 서비스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 다음 이제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인데 이제 챗봇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챗봇은 이제 특정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가장 맞는 답을 이제 답변해주는 채팅 챗봇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물론 커스텀 익스텐션도 챗봇 형태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있지만 챗봇 익스텐션은 서버가 없더라도 이제 질문하고 답변 세트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주 묻는 질문, 그게 FAQ와 답변만 있으면 이제 등록하셔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IoT 기기를 제어하려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커스텀 익스텐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글로벌 홈 익스텐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개발 과정은 비슷하지만 이제 홈 익스텐션은 이제 IoT 기기를 글로벌 앱에서 따로 설정하는 그런 화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제휴가 먼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익스텐션 사례를 조금 보고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IoT 기기를 제어하는 건데 이게 커스텀 익스텐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송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배송 지킴이에서 조회해줘. 배송 지킴이 앱 먼저 설치돼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이 배송 중이에요. CJ 대한통운 파우치 상품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동네에 도착했어요. 고객님을 행복해하는 얼굴이 떠올라 기분이 좋네요. 다음 셀리야, 배송 지킴이에서 내 택배 조회해줘. 배송 중인 건이 없네요. 예, 다 배송. 고객님께 택배가 많이 와야 우리가 더 자주 만날 네. 수 있을 텐데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배송 다 완료돼서 없다고. 이게 자동으로 오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저기 있었는데. 이건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아직, 연애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로, 이런 걸 좀 많이 하시잖아요. 타로 점 보는 거. 글로바 나마다 시작해줘. 연애운 볼 사람 있어? 있어. 사귀는 사이야, 관심 있는 사이야, 썸인 거야, 아니면 부부야? 사귀는 사이. 사귀는 사이구나. 1에서 78 숫자 중 하나를 뽑아봐. 35 28 31 31 심판의 카드를 뽑았구나. 지금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 크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다는 카드야. 역방향의 컵 10번 카드다.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네. 지팡이를 든 기사 카드를 뽑았네. 둘 사이에 불이 붙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될 것 같아. 설마 너희 커플에게 그 불이 싸움은 아니겠지? 둘의 에너지가 좋은 시기여서 먼 곳에서 데이트나 여행을 하기에 좋아. 해설은 여기까지야. 연애운을 또 보고 싶으면 나나나 시작해줘라고 해. 이것도 약간 챗봇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이거는 이제, 조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람의 사이, 두 사람 사이, 그 다음에 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타로 숫자 카드, 이런 정보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커스텀 익스텐션 서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커스텀 익스텐션인데, 드론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드론을 제어하는 중간 서버가 있어서 와이파이로 연결한 상태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클로바, 페트론 시작해줘. 안녕하세요. 페트론입니다. 반가워. 페트론이 인사를 했습니다. 출발. 페트론 이륙했습니다. 올라가. 페트론 올라갔습니다. 뒤로 돌아. 페트론이 뒤로 돌았습니다. 앞으로 가. 페트론 전진했습니다. 돌아와. 페트론 돌아왔습니다. 착륙해줘. 페트론이 착륙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처음에는 약간 음성인식 이슈가 있었습니다. 소음도 있었고, 이륙이란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여기 드론을 날릴 때 이륙할 때는 우리가 이륙을 알아듣지만, 그냥 사용자가 이륙이라면 숫자 이륙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륙이란 단어는 그때 할 때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개발 들어가실 때는 이제 요런 음성인식이 되는 이제 요소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현재 서비스 중이,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페트론 빼고는 다 서비스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클로바 익스텐션을 개발을 하시려면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이제 3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익스텐션 서버. 그래서 이게 간단한 API 서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기존의 웹 서버에다가 이제 API만 추가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이제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래서 API 서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API 서버 URL을 이제 저희 클로바 콘솔에 등록을 하시면, 클로바 플랫폼이, 저희 이제 클로바 플랫폼에서 익스텐션을 실행하라, 종료하라, 그 다음에 아니면 사용자가 뭔가 명령이 들어왔다, 즉 인텐트를 실행하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맞게 응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클로바 플랫폼하고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컬망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HDS로 퍼블릭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되고, 포트는 80 또는 443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8080이나 다른 포트를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거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건 이제 기획자하고 개발자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인데, 대화 시나리오, 인터랙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대화 시나리오인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익스텐션 서버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이제 사람의 대화를 이해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말을 할지, 이런 문장들, 그다음에 이 문장들이 어떤 실행 명령하고 매핑이 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제 등록합니다. 이 실행 명령은 이제 인텐트라고 하고요. 인텐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슬롯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피자를 주문한다 치면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페퍼로니 피자 2판 주문해줘 라면 피자를 주문하라는 소리네 라고 알아듣지만 기계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이제 뭔가 피자를 주문하라는 뜻의 명령이다, 인텐트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더 피자라고 정의를 하면 이 오더 피자가 이 명령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자명, 피자 수량을 이제 피자 타입과 피자 어마운트라는 슬롯이라는 정보, 즉 메타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의를 하고 나머지 그러면 어디로 배송해야 되지? 그다음 결제 정보는 이런 등등 이런 복잡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음성으로 다 받아도 되지만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사용자 계정에서 끌어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이제 인증 서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증 서버는 꼭 필수 사항은 아니고 아까처럼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 정보를 끌어와야 될 경우에는 인증 서버를 따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계정 연동을 해서 배달의 민족 회원하고 연동을 시켜 놓으면 클로바랑 오스 서버랑 접근 토큰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즉
배달의 민족 자체가 접근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가 되고 이 접근 토큰을 클로바 플랫폼이 계속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접근 토큰을 보고 사용자 정보를 물어와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예시로는 이제 저기 체리씨 그 침대 실자 그 소유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인증 서버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배송 지킴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사람 로그인한 사람의 배송 정보를 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증 서버를 구축했고 아까 라마마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서버 없이 그냥 구현한 상황이고요. 페트로는 이제 인증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진 않고 그냥 그 데모로 이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준비해야 될 사항은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기획을 조금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센션을 기획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아까 그 공통적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을 때 시작해줘, 시작해줘라고 다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센션 호출명이라고 합니다. 호출명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근데 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그 클로바 앱에서 인식이 되는 단어로 해야 되지 인식이 안 되는 단어로 하면 호출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네이버 이제 음성인식 엔진 자체가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귀에 최적화되어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뭘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호출어를 쓰시면 곤란하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고 또박또박 알아듣는 것도 확인하시고 앱에서도 인식이 되는 거를 꼭 그 호출어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호출을 했는데 나는 그럼 네이버로 호출을 할래. 이래버리면 조금 곤란하죠. 호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 위주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반 명사는 이제 일단 저희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박사, 이제 짱구 박사 이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랑 그 어떤 서비스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접목된 단어로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제 호출명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호출명 알았으니까 아까 호출명 얘기를 짱구 박사로 했으면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빨리 그냥 그 실행해서 원하는 답을 얻고 끝내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싱글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을 얻고 끝내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 전등을 켜주고 하고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싱글턴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짱구에서 거실 전등 켜줘 하면 짱구 박사 S라고 이제 즉 이 이스텐션에게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케이스고 이게 싱글턴이고요. 멀티턴은 이제 일단은 실행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짱구 박사를 시작해줘 라고 하면 이 짱구 박사라는 이스텐션이 실행하고 나서 뭔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의도를 물으면 이제 그때 이제 명령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멀티턴입니다. 그래서 이스텐션을 실행을 하고 이제 답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질문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멀티턴 먼저 만드시고 멀티턴 중에서 빠르게 이제 처리해야 될 거는 이제 싱글턴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나면 이런 정보들을 어딘가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저희 클로바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로바 이스텐션 킷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만들기 할 때 여기 보면 호출명, 그다음에 이런 것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 하나 주의사항은 오디오 플레이어 사용 여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오디오 플레이어 사용 여부에 예라고 누르시고, 아닌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중에서는 음원 재생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니오였는데, 혹시 ASMR 같은 ASMR이나 이제 그 음성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오디오 플레이 사용에 Yes를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시나리오를 실제 동작할 수 있는 이제 인터랙션 모델로 옮겨야 되는데, 인터랙션 모델을 만들 때 딱 두 가지 개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인텐트하고 슬롯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페페로니 2판 주문해줘 라고 하면 주문해줘란 주문 즉 실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동사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인텐트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인텐트가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슬롯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슬롯으로 돼야 될 부분을 인텐트로 잡아가지고 이게 인터랙션 모델이 꼬이게 만드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 꼭 좀 약간 유념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슬롯은 여기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자의 이름들을 쭉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롯.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숫자 정보가 되겠죠. 숫자 타입. 그리고 슬롯 할 때 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피자가 종류가 무지 많은데 다 넣어야 되냐?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일단은 다 넣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하고 정책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자 종류가 많으면 많은 만큼 넣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날씨를 서비스한다. 그럼 지역명을 다 넣어야 되나? 그런 또 이슈가 있는데, 지역명은 저희가 지역명, 숫자, 화폐, 날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빌트인 슬롯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모델 만드는 문장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슬롯 정보의 어떤 변화도, 다양성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피자 음식 주문하는 피자 아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이름들을 이제 약간 추상화시켜서 이제 뭐 치킨, 그다음 피자, 족발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그 사람이 자주 즐겨 찾는 메뉴를 매핑을 해가지고 주문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슬롯에 대한 걸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이제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문장은 사람들이 꼭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불 켜달란 말도 여기 보시다시피 전등 켜줘, 점등해줘, 불 켜줘, 뭐 등등, 아니 불 켜, 반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케이스를 다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제 이 다양한 나올 만한 문장들을 다 추려야 됩니다. 추려야 된다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인터랙션 모델에 좀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전등 켜기를 말씀드렸는데, 전등 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요소들, 지금 보시면 집 안에 이제 전등이 붙어 있을 만한 데를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예시로 거실, 안방, 부엌, 베란다, 화장실이 빠졌는데, 요것들을 이제 슬롯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어를 같이 옆에다 등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슬롯을 베란다하고 발코니를 같이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동의어 처리를 해버리면 슬롯의 개수가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롯을 등록하고 나면 이제 인텐트를 등록해야 되는데, 인텐트를 이제 만들고 이런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이 문장을 넣을 때 주의사항들은 요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획자분들은 이제 문장들을 막 해오긴 한데, 이제 이거는 인텐트하고 슬롯을 다 조합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가 좋은 조합이고 밑에는 안 좋은 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슬롯하고 인텐트에 해당되는 문장을 주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을 시켜가지고 문장을 입력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 엔진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페페로니 주문해줘라고 했으면 페페로니 2개 시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슬롯에 해당되는 정보를 최대한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장을 넣어주셔야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NLU 엔진 자체가 통계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균등하게 넣어야 되지, 전부 페페로니 한 판 주문해줘 하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BBQ 피자 뭐 해달라면 이게 그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섞어서 모든 조합을 최대한 섞은 최소의 조합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IoT 관련된 인터랙션 모델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침실 점등해줘 했으면 안방 불 켜줘 했으면 이제 거실 점등 켜줘 표현을 서로 섞고 슬롯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인터랙션 모델을 이제 빌드를 하고 나면 누르면 이제 저희 엔진에서 문장들을 다 빌드를 시켜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게임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게임 예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제가 개발한 예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구구단 놀이입니다. 구구단 놀이는 이제 다 아실 내용이고요. 구구단 정답 맞추는 건데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 이제 클로바 앱이나 스피커가 있으면 거기다가 구구단 놀이 시작해줘라고 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디폴트로는 랜덤으로 2단부터 9단 중에 한 단이 그냥 랜덤으로 바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다른 단어로 바꾸려면 정답을 말할 타임에 그냥 3단, 4단 다른 원하는 단을 말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리야, 9구단 놀이 시작해줘. 6단을 시작합니다. 게임 중 다른 단어로 변경하시려면 답 대신 원하는 단수를 말씀하세요. 6 곱하기 8 48 48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6 곱하기 4 24 24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6 곱하기 1 몰라. 방금 나간 문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로직 6 넣어놨습니다. 곱하기 1 6 방금 나간 문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6 곱하기 1 9단 9단을 시작합니다. 게임 중 다른 단어로 변경하시려면 답 대신 원하는 단수를 말씀하세요. 9 곱하기 3 30 30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9 곱하기 3 그만.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일단은 이제 게임이란 게 다 롤리가 비슷한데 시작하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뒤에 개발적으로 론치 리퀘스트 시작하라는 게 있고 시작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나가고 문제 도중에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바꾸거나 레벨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들려달라 이런 처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터랙션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텐트가 거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게임을 시작하라는 인텐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플레이. 그다음에 사용자가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제가 답을 말하는 answer라는 인텐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텐트를 받고요. 슬롯은 이제 숫자 슬롯 단 요거 하나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텐트 두 개 만들고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고 단 요거 해놓으면 이제 9구단 플레이라는 인텐트가 들어오면 이제 안내 멘트가 나가고 이제 문제를 내면 되고 답이 들어오면 답을 비교해가지고 맞으면 이제 정답 틀리면 다시 문제 알려주고 요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뒤에 가서 이제 조금 개발적으로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예시는 뭐냐면 이건 조금 더 단순한 게임인데 업다운 게임입니다.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이제 여기서 랜덤으로 세팅해 놓으면 사용자가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 대답한 숫자가 크면 숫자가 작으면 이제 다운이라는 힌트를 주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로직은 따로 없어요. 그냥 시작해줘 하고 안내멘트 나가면 사용자가 숫자를 말하면 돼요. 셀리야, 업다운 시작해줘. 업다운 게임을 시작합니다. 1에서 100 사이에 제가 생각하는 숫자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70 70 다운입니다. 숫자를 낮춰서 불러보세요. 30 30 업입니다. 숫자를 높여서 불러보세요. 50 50 다운입니다. 숫자를 낮춰서 불러보세요. 40
40 다운입니다. 숫자를 낮춰서 불러보세요. 31. 얘가 왜 이래? 예, 32 말을 안 하네요. 예. 일단 제가 이게 소스 올려놨으니까 개발하신 분들 좀 코드 좀 봐주시고 좀 로직 좀 보강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GitHub 있으니까 좀 제가 이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죠? 마찬가지로 여기 업다운 또 게임 시작하라는 인텐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대답을 받는 인텐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이제 그 슬롯으로 잡았고요, 이게. 그 다음은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이건 아니고요. 설명 들어보시면. 이건 나라 수도 맞추기입니다. 그, 나라는 제가 그 위키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니까 되게 나라가 많은데, 조금 이름이 좀 그래도 알려진 나라 위주로 한 100개 정도를 제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도시를 조금 했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단계를 조금 해놨어요. 다른 건 아니고, 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누구나 다, 뭐, 초딩들도 알만한 나라고, 2단계는 중고등학생, 3단계는 어른도 알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를 조금 해놨습니다. 셀리야, 나라 수도 맞추기 시작해줘. 나라 수도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 모스크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레바논의 수도는 몰라. 틀렸습니다. 정답은 베이루트. 다음 문제. 1단계. 1단계 나라 수도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파리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 바그다드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베이징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프랑스의 수도는 그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게임 시작한 거가 있고 플레이 게임 인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대답 앤서 인텐트 있습니다. 그 점수 확인하는 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내 점수 뭐야라고 말하면 이제 지금 맞추는 개수를 알려주는 것까지 해놨고요. 물론 이제 이 세션이 종료되면 날아가 버리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서버에 따로 저장하거나 그런 로직은 구현 안 했고. 그다음 아까 제가 슬롯으로 이제 도시명들 우리 지역명, 나라명, 도시명을 빌트인 슬롯으로 제공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빌트인 슬롯을 안 썼어요.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해보니까 발음이 조금 영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조금 다르게 들어오는 거를 동의어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의어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는 100개국에 대해서만 이제 나라 이름, 수도 이런 거 넣고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인터랙션 모델을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나라 수도 맞추기를 먼저 한번 보면 여기 인터랙션 모델을 보면 여기 제가 커스텀 슬롯을 월드시티라는 걸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왜 했냐면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워싱턴 미국의 수도 하면 이제 워싱턴 DC가 맞긴 한데 DC 할 수도 있고 DC로 들 수 있고 이런 게 동의어 처리 때문에 이게 제가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 말고 나머지 일단 좀 알만한 것들 위주로 했고 또 자주 나오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런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나라도 다 인식은 잘 되긴 한데 이게 나올 확률이 제일 뒤에 넣나?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의어로 처리를 했고 어떨 때 도쿄라고 인식이 되기도 해서 이것도 했고 멜버른 같은 거 의하고 아이도 있을 것 같아서 했고 베이징은 북경이라는 사람 로마는 이제 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런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요거로 처리를 했고, 인텐트는 이게 뭐 점수 얼마야, 내 점수 알려, 몇 문제 맞아, 몇 개 맞았어, 이런 표현 들어오면 개스코 인텐트로 빠져서 이제 맞춤 개수를 카운트한 거 이거 리턴 해주고, 앤서는 이제 인텐트에는 문장을 한 10개는 좀 넣어야 돼요. 10개. 그래서 나라를 여러 가지로 해서 한 10개 정도 넣고 월드시티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플레이 게임은 뭐 단계 표현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하고 게임 시작해줘 뭐. 그래서 몇 단계, 몇 단이라는 거 요런 것도 인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커스텀 익스텐션이고, 아까 제가 테스트하는 거 요거 여기서 하시면 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글이 있을 수도. 예, 여기서 해도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점수 얼마야? 하면 이렇게 많이 맞췄나? 예. 이 로직 좀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오늘 많은 도움을 좀 주실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업다운 잠깐 인터랙션 모델 잠깐 보면, 여기 업다운은 그 숫자를 쓰기 때문에 따로 슬롯을 안 만들었어요. 그냥 빌트인 슬롯으로 글로벌 넘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게임 하자, 시작. 그냥 그 아무 말이나 더 시작이나 게임 하자 뭐 비슷한 말 들어오면 플레이 게임 인텐트.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숫자들 한 10문장 정도 넣어놨습니다. 다양하게. 넣어놨고, 여기 들어오면, 이게 다시 그만이란 표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넣어서 다시 그만이 오면 이제 숫자 대신 다시 그만, 이런 다른 말들이 오면 그만하거나 이제 다른 로직으로 빠지도록. 업다운은 뭐 이런 식으로 구현했고, 구구단 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 슬롯만 했고요. 마찬가지로 구구단은 이제 그 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1단부터 뭐 필요한 단 한 10문장 정도, 1단, 2단, 3단. 참고로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해놨기 때문에 꼭 9단까지 안 해도 능력 되신 분은 뭐 999단 플레이 해도 그 됩니다. 999단은 999 곱하기 뭐 9 뭐 이런 거 계산까지 됩니다. 이거는. 단수는 이제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고, 이거는. 앤서는 마찬가지로 숫자 표현 한 10가지 이상 그냥 넣어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모델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랙션 모델까지 됐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처리할 서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버를 해야 되는데, 서버는 처리해야 될 작업이 첫 번째로 그 클로바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그 리퀘스트 타입이라는 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타입이란 여기 보시면 요런 제이슨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클로바로부터. 그러면 여기 리퀘스트의 타입을 파싱하면 됩니다. 서버에서. 타입은 여기 론치, 세션 엔드, 링테드 리퀘스트 이 세 가지입니다. 셋 중에 하나의 로직을 분기치면 됩니다. 그래서 론치 리퀘스트 들어오면 아까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아까 게임 시작에 처리를 해주면 되고, 세션 엔드 리퀘스트는 종료니까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이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인텐트 리퀘스트에서 여기 그 아까 만들었던 인텐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즉 인텐트와 슬롯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해서 이제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걸 체크를 하시고, 사용자 혹시 이제 꼭 정답 아닌 다른 소리 또는 잡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커스텀 인텐트로 안 빠지고 이런 가이드 인텐트, yes, cancel, no 인텐트 중에 하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다시 문제를 안내가 나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크게 리퀘스트 타입을 3개 해야지 해서 다시 여기 인텐트 리퀘스트에서 다시 그 5가지 요 로직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if 리퀘스트 타입이 launch 리퀘스트면 어쩌고 저쩌고, session end 리퀘스트면 어쩌고 저쩌고, intent 리퀘스트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intent 리퀘스트 안에서 다시 또 if custom intent가 있으면, 그 다음에 intent가 슬롯이 다 존재하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둘 다 없으면 그것도 분기치고, 그 다음에 그 빌트인 인텐트 중에 하나를 뜨면 여기에 또 안내 메시지를 넣으면 이게 API 서버
작업이 거의 다 끝납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응답은 여기에 저희 가이드에 있는 요 제이슨 형태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아웃풋 스피치에 이제 하실 말씀들 넣으면 됩니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hould end se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단순하게 하고 끝나는 로직이 아니라 계속 사용자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려면 should end session은 false로 주셔야 됩니다. true로 줘버리면 사용자가 말하면 이제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멀티턴 처리라고 하는데, 멀티턴 처리를 할 때 should end session은 false로 주시고, 혹시 서버로 계속 글로벌랑 계속 주고 받아야 될 값은 이제 세션 어트리뷰트에 담아서 계속 전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라든지 필요한 정보들, 요거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제가 이걸 좀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하진 않았고 그냥 다 랜덤으로 배열 안에 넣어서 돌렸고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피자를 주문하고 있을 경우에는 피자를 어떤 피자를 주문했는지 몇 판을 주문했는지 여기 세션 트리뷰트에 이제 담아서 서버에서 전송하면 글로바가 동일하게 또 리턴을 해줍니다. 웹 개발하셨으면 이제 쿠키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그래서 서버 처리할 될 작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실제로 이제 서버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설명하기로는 이제 이게 뭐 인텔리제이에 뭐 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뭐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 하실 필요 없고 아마존의 람다 같은 네이버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회원 가입해가지고 소스 그냥 갖다 해서 붙여 넣으면 끝나더라고요. 서버를 올릴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고, 이 파스 자체가 요청이 들어올 때 잠깐 작동하고 요청 끝나면 이제 그냥 오프되는 개념이라서 서버를 깼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클로바 이센션하고 딱 핏이 맞는 이제 기술이더라고요. 하실 때 엔클라우드 회원 가입하시고 알아서들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 코드라는 걸 만들고, 이 액션 코드를 만들고 나면 이게 URL이 나옵니다. 이 URL을 우리 이센션의 서버 URL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업다운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서버 연동을 보면 클라우드 펑션 어쩌고 저쩌고 요 URL을 그냥 붙여 넣었습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 뭐 서버리스 뭐 이야기하는 건데, UI에서 바로 배포할 게 없고 그냥 코드 붙여넣고 그냥 저장하면 끝나는 거여서 뭐 배포도 없고 서버 스타트, 스탑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션으로 만들고 엔드포인트만 알아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소스 코드 부어넣고 URL 나오면 이거를 이제 이 URL을 카피해 가지고 우리 클로바 콘솔에 여기 붙여 넣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코드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코드 지원하는 거는 이제 Node.js, Python, 이제 Java 몇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시는 그냥 Node.js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바로도 가능한데 자바는 이제 파일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이 Node.js는 그냥 코드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보면 여기 이 파라미터를 주면 이제 Node.js는 반드시 요 펑션, 메인 펑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거쳐가고 돼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출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인 펑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액션 생성해 보시면 이제 이름 주시고 언어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웹하고 로머인데 웹은 true로 해주셔야 됩니다. 웹 API거든요.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 디폴트 파라미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 용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여기 조금 창이 조그맣긴 한데 여기 그냥 에디터로 쓰시다가 붙여 넣으시고 여기서 액션을 실행하면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거. 회원 가입은 저는 돼 있고요. 콘솔 가셔가지고 지금 공짜더라고요.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많이들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여기 액션이라고 있어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도 뭐 바쁜 사람이라서 저 필요한 것만 봤습니다. 여기 액션
여기 가셔가지고 액션 생성하시면 돼요. 생성 이름. 패키지는 이게 뭐 묶는 개념인 것 같은데, 예, 그거 여기 상관없을 것 같고, 타입은 코드, 언어는 여기 파이썬, 스위프트, PHP, 자바까지 있는데, 노드.js 8로 하고, 웹은 주로 디폴트 파라미터는 JSON으로. 펑션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name. 안녕. 플레이. 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네임 플레이스라는 게 이게 메인 펑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얘하고 저장하고 한번 이거 클릭하고 실행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안녕 헬로 뭐 네이버 이렇게 나오도 돼 있고 결과만 보기 클릭하면 이제 실행하면 헬로 안녕 인 네이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게 그냥 테스트 용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코드 아까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메인 여기 고치고 알아서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그 CK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CK도 어차피 Node.js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 그 우리 GitHub에 올라간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빗소리 재생하는 예제인데요. 네, 여기 GitHub에 가시면 있고요. 네, 이거 빗소리 재생하는 그 Node.js 예제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레파지토리 가면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 기본적인 설정들 뭐 앱에 대한 기본 설정 패키지 이런 거고 실제 로직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인클루드 되어 있는 거는 다 빼거나 아니면 여기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시키고 이 예제가 API를 처리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API를 처리하는 메인이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갔냐?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메인 펑션으로 바꿔주시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요 예제 여기만 조금 고치면 돼요. 고쳐야 될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Node.js에서 include 되어 있는 거 이제 그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일단 주석 처리해야 하고 여기 도메인이라는 변수를 이제 다 이게 그 상수로 치환을 시킵니다. 실제 값으로 이게 URL이거든요. 서버 주소인데 그 서버 주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API 처리하는 이 부분을 여기 펑션 메인으로 바꾸시고요. h request 뭐뭐 이렇게 되는 거를 파라미터 변수로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코드를 이렇게 바꾸고 모듈 익스포트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외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코드 부어 넣으시면 이게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 넣고 이제 파라미터 수정하고 디폴트 파라미터는 어디서 가져오시냐면 인터랙션 모델에 가셔가지고 테스트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하시면 여기 요청이 나옵니다. 서비스 요청 이 JSON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그 인터랙션 모델에 JSON을 복사해서 여기 디폴트 파라미터를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는 테스트 용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라미터 수정하고 디폴트 파라미터는 아까 그 인터랙션 모델에 있는 요청 하나 카피해 따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혹시나 모르게 전체 코드 그냥 여기 대충 붙여놨는데 여기서 꼭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오늘 아무래도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제가 올려놨어요. GitHub 언제 내릴지는 모르지만 빨리 받으시고 혹시 그 반응이 안 좋으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시고 여기 올려놨으니까 여기 그 예시들 지금 레인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한 예제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쭉 전체를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으면 됩니다. 여기 넣으시고. 넣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했네. 그 다음에, 디폴트 파라미터는 빗소리에 해당되는 걸 해야 되니까, 자, 이건 좀 고치겠습니다. 여기 넣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기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클로바의 응답이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기본 예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빗소리 나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하면 이제 로그는 어디서 보냐. 뭐 트리거, 룰 뭐 많긴 한데 이거는 또 나중에 세심하게 하실 분은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절트 가보시면, 제가 좀 전에 했던 것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 수도 맞추기,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거 업다운, 그다음 구구단 이런 것들이 다 결과가 나고 여기 들어가셔서 보기 누르면 클로바로부터 왔던 요청, 그다음 로그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호출 건수 베이스로 이게 나중에 이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뭐 리저너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액션에 가면 옆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 실행 URL 이 주소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에 클로바 이센션 킷에 여기 서버 연동 설정 여기 주소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면 이제 그냥 돌아갑니다. 예전에 하실 경우인데 인증서 뭐도 다 구축해야 되는데 이 주소 자체가 HS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하실 건 없고요. 그래서 서버 관리 리소스가 상당히 줄어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클로바 앱이나 스피커에서 이제 익스텐션 호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자 콘솔에 반드시 여기 가셔가지고 본인 포함 다른 사람 테스트 하실 분들 아이디 10개까지 넣으시면 다른 사람들을 같이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그 클로바 앱에서 하셔도 되고 스피커가 없는 분은 앱에서 하시고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에 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제가 구구단놀이하고 이런 거 코드를 조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코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아까 구구단 놀이는 어떻게 해놨냐면 뭐 밑에 아까 제일 먼저 메인 이게 뭐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코드고 나머지는 어디야 단수하고 퀘션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 사용자가 답한 거 랜덤 넘버 이게 넣어놨고 문제는 여기서 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빌드 퀘션에서 단수하고 랜덤 넘버 그냥 1부터 9까지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같은 문제 좀 나오지 말게 해달라 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같은 문제 안 나오게 하는 로직을 여기에 while문을 돌렸는데 좀 더 좋은 로직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요 로직에서 같은 문제 안 나오게끔 예를 들어 좀 전에 뭐 2 곱하기 3 나왔는데 또 2 곱하기 3 나오면 사용자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답하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뭐 좀 로직을 하면 이제 넣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음성인식에서 이게 숫자가 2단 답이 2, 3, 4, 5로 나오는 건 또 이게 인식이 잘 안 된 게 있어서 그것도 빼는 로직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인텐트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구구단 플레이냐 플레이면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구구단 앤서면 이제 정답이냐 틀렸냐 뭐 이런 이야기 넣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요 로직을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빌드 캐션 부분 좀 검증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이게 크게 뭐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맥스단은 제가 9까지 해놔서 9단까지 되긴 하는데 다른 단 말할 때 뭐 100단 이야기하면 100단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9단은 놀이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
업다운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까 구구단 놀이 좀 코드를 좀 바꿔가지고 한 건데요. 예, 여기 업다운 게임 시작합니다. 나오고, 문제는 여기 빌드 캐션에서 그냥 대충 만듭니다. 만들었고, 여기 단 캐션 앤서가 이게 정답이고, 비교하는 로직은 여기 어디 넣어놨는데, 어디 넣어놨죠? 로직을, 여기가 다예요, 여기. 유즈 앤서가 유즈 앤서가 실제 답하고 비교해서 컸을 때는 다운, 그 다음에 같을 때는 정답, 그렇지 않을 때는 업. 여기가 이제 정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어차피 숫자 비교해서 크냐 작냐 같으냐만 비교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앤서 카운트도 넣어놨네. 이게 몇 번 만에 맞췄는지 이거를 넣어놨는데 제가 이게 다시 좀 정할 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문제 나갈 때는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나가도록 제가 어디 넣어놨는데, 그 로직이, 여기는 빌드 캐션 100이 들어가면, 여기에 100 들어가고, 이게 랜덤 곱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숫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나라 수도 맞추기는 이게 코드가, 그냥 막 올렸는데, 여기, 나라, 이게 배열에 다 잡아놨어요. 이게 대한민국은 서울, 이게 한 1단계는 19개 나라, 20개 나라, 2단계는 이제 조금, 2단계도 한 20개 나라, 네덜란드 뭐 하고, 그 다음에 하드 레벨은, 98개, 9개 국가는 아니에요. 가나, 가봉,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했는데, 이거는 하려다가 만 나라,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도 분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뺐고 여기는, 예, 그 다음에는 등등,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수에 따라서 그 랜덤하게 이제 수도하고 이게 맞추는 거 했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수도하고 나라가 매핑이 안 된다는 그 CS가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좀 잡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고, 레벨 조출한 거 있습니다. 코드는 잠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